원래는 Generative AI라는 단어를 생성하는 AI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학술텀으로는 그 데이터가 분포된 하나의 포인트들이 샘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샘플 데이터 포인트를 영상에서 만들면 그게 그림이고요. 말에서 만들면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지니까 일반인도 알아듣는 조금 경계가 애매해진 단어가 됐어요. 기자 5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AI 기자만 5명을 놔둬요. 그냥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거예요. 보조하는 직업이 위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다. AI 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체한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요새 IT 업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 가장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단독 기사도 나왔던데 K 챗 GPT가 나온다 이래갖고 지금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회사, 그런 서비스를 또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KT의 AI2XL의 배순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챗GPT의 대항마가 나온다 이래갖고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언제 나옵니까? 일단 저희가 초거대 AI 믿음이 지금 안 나왔고 곧 나올 거다라기보다는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황이라서 서비스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점차 넣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GPT-3와 챗GPT처럼 완전 별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애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느낌인 건가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그 초거대 AI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이 하나가 그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감성적인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외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KT는 IPTV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 스피커도 있고 저희가 AICC 서비스도 있고 B2B AI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많은 파트너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번째가 그 외부 지식 그 전문가잖아요. 그러려면 그 도메인에 특화된 외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특정 파트너분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보고 그것에 맞는 AI를 커스터마이징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행 중이지 뭐 올 거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현재 진행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챗 GPT처럼 접속을 해갖고 막 물어보고 답을 받고 요거 언제 할 수 있나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딱 어느 시점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KT 서비스에 붙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과연 KT의 AI, 초거대 AI 믿음의 결과물이어야 되는지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 검색이 메인인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게 핵심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B2B AI를 하려는 거거든요. B2C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지 일단 스마트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가 맞을지 왜냐면 지금 현재 챗GPT 같은 경우는 입력창을 하고 이제 결과창을 글씨로 보고 계시잖아요. 스마트 스피커만 해도 저희는 이제 듣고 말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긴 내용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언제 끝나지? 뭐 시작과 끝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많이 읽을 뒤에는 좀 TV는 좀 이렇게 와이드하게 막 계속 읽고 있다. 이거는 좀 사용자 시나리오가 아니라서 저희는 좀 다르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기가진이 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은 대화 나누는 이야기들이 좀 뻔한데 그게 약간 챗GPT랑 대화하듯이 그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기대는 할 수 있겠군요. 네, 특히 저희가 좀 신경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그 시니어 케어예요. 지금 뭐 독거 하시는 뭐 시니어분도 있고 뭐 주니어 분들도 심지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방에는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외로워하시고 실제로 말을 많이 거세요. 나 나갔다 온다. 뭐 나 일어났다. 뭐 나 약 먹을 거야. 나 좀 심심하네. 뭐 이렇게 약간 친구처럼. 그러니까 안만 해도 되는데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좀 귀엽기도 하고 이제 좋은 것 같아요. CF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뭐 좋네. 그러면은 나 오늘 뭐 만들어 해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도 쓰시는 것 같고 위기 상황에서 뭐 나 뭐 119를 부른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챗 GPT는 그 다이얼로그 중에서도 그 대화 중에서도 인포메이션을 seeking, 그러니까 정보를 탐색하고 검색하는 대화예요. 근데 그것과 또 일상 대화를 저희는 치챗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근데 그 지금 아까 기가진이 스피커 말씀하시면서 네. 뭐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과연 정보 검색용의 대화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이 디바이스랑 인터페이스가 달라지면 네. 사용 시나리오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네. 과연 요 도메인에서는, 요 디바이스에서는, 요 서비스에서는 어떤 AI가 적합할지는 정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누가 더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도 그거 네. 좀 이러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AI는 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맞지만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요즘 뭐 이루다랑 네, 뭐 챗GPT 네. 대화하게 그거 지금 그 대화하게 만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안 통하고 네. 뭐 안녕? 한마디 하면은 저는 AI고 머신이고 네. 저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저는 뭐 감정을 느끼지 네. 않고 감정을 느끼는 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뭐 네. 이렇게 대답하면 대화 끊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메인에 맞는 특화된 AI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루다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대화할 때는 이루다가 더 되게 진짜 사람처럼 대화해주고 근데 챗GPT는 그런 건 전혀 안 해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이 다른 거고 훈련 때부터 다르게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기가진이 스피커 같은 경우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 TV라 보면은 네. 가끔 얘가 뭔가를 액티브하게 뭘 말해줘요. 추천해주고 말할 때 추천해줘요. 있어요. 그걸 네. 저희가 이제 능동 대화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뭐 이 게임 해보는 거 어떠세요? 내지는 오늘은 쇼핑을 해보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기 나름이에요. 이건 기술 레벨이 아니라 기획 레벨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주식을 봐. 그러면 사람 주식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늘 되게 핫한 종목이 있네? 네. 아무래도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네. 뭐 그러려면 히스토리가 쌓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히스토리를 쌓는 것도 저희가 일단 스마트 스피커 시니어 케어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능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멀티태스킹, 뭐 감성, 그다음 외부 지식을 사용한 거 같은데 감성 대화 있잖아요. 네네. 감성 대화는 은근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좋아했던 것들, 내가 어제 했던 말들 이런 걸 기억해 주는 게 우리가 그런 친분을 쌓는데 관계를 쌓는데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뭐 시니어 케어나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 감성의 그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해 주는 거. 저희가 약간 챗GPT와 다른 점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오은영 박사님 그 육아 상담 있잖아요. 그것도 감성 케어와 지식적인 이성 대화가 공존해요. 왜냐면은 이제 어머니가 왔어요. 근데 요즘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내지는 어린이집에 안 가겠대요. 그러면은 힘드시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뭐 말을 한다든지 뭐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질문도 해주고 이거는 정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질문 같은 것도 괜찮아요? 힘드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그렇게 공감 대화를 한 후에 저희가 오은영 그 박사님 상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학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카더라! 이런 내지는 그냥 인터넷 아무 데서나 검색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오은영 박사님의 지식 기반으로 답변이 생성되는 거예요. 사실 의사분들도 답변이 다 다르실 것 같긴 해요. 그쵸. 우리가 뭐 오 박사님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박 박사님, 최 박사님 하는데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뭐 우리 소아과를 가더라도 이 선생님은 스트릭하게 막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애들은 그냥 크는 거예요. 그쵸, 뭐 이런 그쵸. 선생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부모도 취향이 있잖아요. 육아 방식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만나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맞아요. 뭔가 가르침을 받고 온 것 같고 벌 받고 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감성도 말씀드리고 이성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는 개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AI 육아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특정 전문가랑 상담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개성을 담는 게 그 지식일 수도 있고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대화 스타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래는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AI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까 이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말을 깨알같이 알아듣는 건 이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알아듣는 게 이미 이제는 AI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게 좀 보편적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 이상의 나를 알고 나를 좀 케어해주고 이런 감성의 영역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개성인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AI가 아니야. 네.
허 같은 경우도 너희 집 AI 어시스턴트는 어때? 우리 집 AI 어시스턴트는 완전 쿨해. MZ 세대야. 네, 그럼 네. 우리 집 AI 어시스턴트는 엄청 다정하셔. 꼭 엄마 같아.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취향도 반영해주고 히스토리도 반영해주고 아니면 옵션을 줄 수도 있죠. 오늘은 어떤 AI 어시스턴트와 얘기하고 싶은가? 나 오늘은 되게 힙한 AI 어시스턴트와 얘기하고 싶어. 나 오늘 영화 보고 왔는데 뭐 이런 영화 정도는 봤을 것 같은 AI 어시스턴트랑 하고 싶다. 대지는 나 오늘 누가랑 싸웠는데 우리 보스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그러면은 직장 선배 같은 이제 상담을 받고 싶은 AI 어시스턴트랑 만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AI를 선택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은현 박사님에 관련된 지식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그 서비스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 우리 부장을 뭐 학습해갖고 그 이 사람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습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 꽤 많잖아요. 네. 우리 부장을 만들어서 우리 부장 한 명을 대체해서 한 기자 5명 정도 몫을 하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AI가 직업을 대체하는 거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초안을 작성하는 거 오히려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기자 5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AI 기자만 5명을 놔둬요. 네. 그다음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콜로라도 주립 페어에서 미술 전시가 있었잖아요. 네. 그 디지털 아트에서 최우상 받았던 거 그 작품을 할 때 논란이 됐던 게 사람이 안 그렸는데 네. 사람이 포토샵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람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상 받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나 진짜 시간 많이 썼어요. 내가 검토한 그림이 몇백 장, 뭐 몇천 장 봤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나 몇십 시간 썼어요. 그러니까 나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반짝 그래서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든지 잘 넣어야지 하는 고뇌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초안은 AI가 쓰는데 결국에 그거를 선택한 어쩌면 그 사람의 안목이 네. 안목이 최우상을 받은 거죠. 그쵸, 그쵸. 분명히 AI는 더 많은 작품을 그렸을 텐데 네. 실제로도 제출을 여러 개를 했대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최우선 된 건데 근데 인간이 한 땀 한 땀 했으면 뭐 3개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한 작품 완성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작업의 우선순위가 일단은 그렇게 예술적으로 한 땀 한 땀 그리는 것보다는 그런 초안들을 검토하는 능력, 리뷰가 더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은 네. 사람에게 달려있다. 예전에 AI 어시스턴트라고 영어로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AI 비서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야 AI가 네 직업을 뺏지 않을 거야. 워워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비서 하나 두는 거랑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어시스턴트로 바꿔서 해석을 하니까요. 이게 꼭 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 아래에는 많은 어시스턴트 스태프들이 따라오잖아요. 이거 다 대체될 수도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시스턴트가 보조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하는 사람들이 네. 보조하는 직업이 좀 위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다. 네. AI 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체한다. 네. 그 얘기가 너무 맞았더라고요. 그쵸? 이게 결국은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더 이렇게 앞당기는 거 아니냐. 능력 쪽에서. 전문가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지고 진짜 전문가 레벨에 아직 못 올라간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개념이 좀 있는데 네. 매니저가 되기 전에는 일단은 멤버가 돼야 되는데 네. 멤버가 좀 필요가 없어지면은 네. 매니저가 되기 위한 그 스텝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긴 그쵸.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좀 재미가 있어서 여기까지 가봤는데요.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챗 GPT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전에도 당연히 있었던 거지만 충격을 받았던 건 생성이 가능하구나. 이 생성 AI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AI들, 그 다음에 원래 알고 있던 초거대 AI 정도랑 생성 AI는 뭐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거가 그 생성, 이제 제너레이션이죠.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understanding,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면 인식한다 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AI 거의 몇십 년 동안은 이 인식하는 쪽이 아주 열심을 냈어요. 왜냐면은 안 풀렸어.
그러니까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생성까지는 그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네. 말을 하라고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내 말부터 알아들어야지 얘가. 네. 그러니까 아기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일로 오려면 좀 일로 오고. 네. 그랬는데 얘가 뭐 말하는 건 기대도 안 하죠. 우리가 사실 뭐 애완동물도 강아지가 우리 말을 알아들어서 자, 손 하면 손 주고 네. 뭐 하지. 우리가 강아지가 언젠간 말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AI가 맨 처음에는 뭔가 좀 깨알같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으로 몇십 년을 갔는데 네. 갑자기 딥러닝 때문에 2011년, 2012년부터 그 인식하고 이해하는 속도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분야에서 생성이 활발했냐면 기계 번역. 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기계 번역은 당연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 뉴욕대 조경현 교수님이 써셨던 논문에서도 영어를 넣으면은 프랑스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영어를 알아듣는 거는 이제 이해 영역이고 프랑스어를 쓰는 건 이제 생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뭔가 정보를 인코딩 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것들이 어떤 정보나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에도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그림 그리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하거나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죠. 네. 그리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디코딩 단인 거예요. 근데 기계 번역에서는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일단 영어를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프랑스어로 말을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그때도 이해와 생성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인코딩, 디코딩 모델이 있었는데 그때 인코딩, 디코딩은 생성이 메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죠. 근데 그 안에 녹아져 있긴 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냥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이해를 해갖고 다시 디코딩이 될 거라고는 번역에서는 그렇게까지 사실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 프로세스 자체, 그 아키텍처는 그렇게 구성이 그쵸. 돼 있었고 그게 인간이 하는 행동하고도 좀 비슷해요. 우리도 이제 보고 이해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게 생성하는 단위니까요. 그래서 언어에서도 우리가 음성 합성, 우리 당연히 스피커나 이런 거 내비게이션 쓸 때 말을 했다는 건 생성은 있었던 거예요. 생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을 생성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성의 수준이 좀 기계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짧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서 말을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마 GPT-1, GPT-2를 기억하실 텐데 시를 쓰거나 갑자기 기사를 쓰는데 뭐야 이렇게 잘 썼어? 이렇게 장문을? 그 후부터 이제 글씨에 대한 이제 생성이 조금 각광을 받았고 최근에 오히려 저는 생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인이 된 거는 그림을 그리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말도 해서 생성을 하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차마 생성에까지는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설마 그림을 그리겠어? 근데 그림은 좀 생성 같거든요. 그쵸. 창작 같고. 근데 그림을 그려. 그래서 사람들이 딱 각인이 된 거죠. AI는 생성을 해. 이렇게 생성을 하니까 그 후로 나오는 모델들도 원래는 Generative AI라는 단어를 생성하는 AI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학술텀으로는 그게 Discriminative AI랑 Generative AI는 AI 분야에서 Discriminative AI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 같이 그 바운더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A, 클래스 B 그렇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AI가 있고 분류를 하는 건가요? 네, 그 분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너레이티브 AI는 그 데이터가 분포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가 더 많고 적고 이런 확률적인 것을 만드는 것 자체를 원래도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그것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그 분포에 있는 하나의 포인트들이 샘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샘플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면 영상에서 만들면 그게 그림이고요. 말에서 만들면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이제 글로도 나오는데 그것들이 확 너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지니까 제너레이티브 AI가 커졌다고 이제 일반인도 알아듣는 그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파악하는 제너레이티브 AI가 아니라 뭔가
만들어내고 말하면 제너레이티브 AI다. 네. 그래서 약간 확대됐다고 해야 되나, 쪽 빠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경계가 애매해진 단어가 됐어요.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저희가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GPT-3 같은 경우에 거대 언어 모델 맞아요. 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 좀 해주셨고 그 GPT-3가 챗 GPT로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도 GPT-3는 뭐 글을 잘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갔을 때도 하이퍼클로버는 뭐 소설도 써주고 다 한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뭐가 다른데 지금 뭐 새로 나온 것처럼 저렇게 나오는 거지? 그 과정이 좀 궁금했거든요. GPT-3랑 챗 GPT는 대체 뭐가 다른가? 지금 그 챗GPT가 어떤 기술을 썼는지가 명확히 기술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유출을 하기를 최근에 그 오픈 AI에서 냈던 논문들이랑 좀 링크를 하고 이제 설명한 거를 매칭을 시켜보니까 아마도 강화학습을 쓴 것 같다. 그래서 이 용어를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그래서 RLHF. 이렇게 좀 네 글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 AI에서 어떤 답변들, 뭐 사람이 만드는 답변이든지 AI가 생성한 답변들을 주고선 실제 인간들이 그걸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얘보단 얘가 더 좋아요. 이렇게 레이팅을 하게 만들었어요. 점수를 매기게. 사람이. 네. 뭐 점수가 어떤 이제 정확한 점수였는지 뭐 좋다 나쁘다였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레이팅을 하게 했을 때 점점점 AI는 좀 더 사람이 좋아하는 답변을 생성하는 쪽으로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그게 강화학습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보상할 때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가 있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예전엔 그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알파고 만들 때도 강화학습을 한 거 아닌가요? 그쵸. 알파고 바둑이나 게임할 때는 강화학습이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그런 게임들은 명확해요. 이기면 좋은 거잖아요. 이기면 네, 최고죠. 뭐 네. 집이 많아졌다. 네. 그러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차이가 크면 좋은 거고, 뭐 게임도 뭐 그래서 빨리 끝냈는데 이겨버렸어. 네. 그럼 더 좋은 거고. 그쵸. 좋고 나쁨이 명확해요. 근데 대화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답변에서 이게 사람이 더 좋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애매한 거예요. 아, 그건 기계가 막 알아서 판단하기는 그쵸? 어렵네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 AI는 주로 정답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제 이걸 supervised learning 그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답변을 주면서 학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large AI가 되면서 unsupervised learning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도학습을 하다가 비지도학습이 비지도학습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갔는데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런 말씀 네. 드렸잖아요. 어느 순간 되니까 조금 이건 좀 아닌데 얘가 그런 말을 하던지 네. 그러니까 그때 이슈가 됐던 것들이 편견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이건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욕을 한다든지 그쵸.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네. 아니야 그러지 마. 이게 더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그 파운데이션 모델 LLM 네. 안에서는 그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진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전문가분들께서 설명을 했을 때 저희가 알아들었던 건 뭐냐면 야 AI는 지가 혼자 학습할 때는 우리가 중간에 수정을 못 해줘. 좋은 데이터를 막 더 주지 않는 한 얘는 내가 수정을 못 해라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원래는 그게 맞아요. 안 됐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뭐 AI 데모하면은 네. 야, 이거 입력으로 넣고 아웃풋 이거 나오게 하는 거야 하면은 이제 조금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빨간색이라고 말할 거 보라색으로 말할게요. 뭐 이렇게 이번에는 좀 프리셋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젠 AI가 약간 블랙박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개발자들도 AI라고 입력을 넣었을 때 얘가 빨간색이라고 할지 보라색이라고 할지는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야 이번 데모할 때는 무조건 빨간색이야 라고 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미세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네. 실데모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또 어미가 바뀌고 단어가 바뀌면 다른 답을 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얘가 갑자기 오늘 뜬금없는 딴 얘기 대답, 딴 얘기로 세면 어떡하지? 네. 약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여기서 실데모를 꼭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떤가요? 뭐 이렇게 물었더니 걔가 다행히 이제 제가 상상하는 영역 속에서 대화를 이어 나가더라고. 근데 네. 그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네. 그 AI가 그냥 답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arge 그 랭귀지 모델 그 LLM 아웃풋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이제 몇 개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냥 클로즈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쵸. 내려. 일단 내리자. 왜냐면은 야, 조금 고쳐봐. 이게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야,
야, 아무래도 거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 모듈만 수정하자 이게 안 돼요. 네. 왜냐면 이건 통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구글이 투자에서도 화제가 됐던 엔트로픽이라는 네. 회사에서 논문에 이제 alignment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근데 alignment가 AI의 답변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호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좀 매절하거나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겠다. 근데 그때도 이제 강학습 얘기가 나왔었는데 세 가지 H란 단어를 썼어요. helpful, 도움이 되는가. 네. 그다음에 honest, 음. 그러니까 정직한가? 네. 그리고 harmless, 범죄나 이런 나쁜 일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helpful은 정말 질문을 한 의도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새길로 곁길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것이고, honest는 정확해야 된다. 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메타인지일 수도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아. 괜히 아는 척 하지 말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자. 그리고 안다고 할 때는 정확한 답을 내자. 네. 뭐 적어도 80% 이상은. 그리고 마지막에 harmless 해야 되는 것은 편견 넣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요 세 가지 H, 3H라고 해서 이것은 alignment라고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많은 LLM, 그 초거대 AI 랭귀지 모델들이 요 alignment를 좀 많이 채용을 했어요. 네. 뭐 람다에서도 좀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 챗GPT도 뭐 그런 기준들, 얼라이먼트가 중요하다라고 또 언급을 해서,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약간 이거는 좀 선을 넘었습니다. 요거 좀 애매한데, 요거 좀 민감한 영역인데, 요건 말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말하지 않는 영역 중에 경제적인 주식 추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는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고 투자해버리면.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건 하지 말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게 시세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 챗GPT 했는데, 야, 뭐 사라고 했는데. 네. 다 그걸 믿고 다 투자하면 오르는 거니까. 그쵸. 이거 네. 범죄죠, 범죄. 네. 그래서 몇 가지 안 하는 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시잖아요. 그때 그 가이드라인을 준대요. 네. 요 답보다 요 답이 낫다는 게 개인적인 취향이나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편견이 오히려 그게 더 네. 편견이 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쵸. 편견이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쵸. 당연히 뭐 미국이 좋은 나라고 중국은 뭐 이렇게 하면 헉, 그렇죠. 뭐야 냉전이야?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인종에 대한 뭐 백인이 뭐 백인이 좀 똑똑한가? 네, 똑똑하지 뭐 이런 아니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운동은 흑인이 잘하지. 네. 뭐 이렇게 하는 순간 그쵸. 그거는 저기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도 하고 아마 크로스 체크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같은 질문인데 이 사람이 뭐, 답하는 네. 저 좋다고 하는 거랑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랑. 또 크라우드 소싱 할 때는 또 그런 메커니즘이 있긴 하거든요. 멀티플 사람한테 준 다음에 계속 혼자 딴 길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잡을 주지 않아. 뭐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네. 거기 어디까지를 채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밝혀지지 네.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계속 기관들도 다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은 뭐 중간 단계가 아닐까, 아직 정답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손 타는 거를 KT 믿음도 하십니까? 저희도 해야 될 것 해야 같아요. 돼요. 네. 지금 막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아직. 네, 그게 약간 다른 게 저희는 일단 아까 제가 감성이랑 이성 둘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는 그 감성 데이터에 대한, 감성 대화에 대한 데이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성적인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하고 있고, 이성적인 답변도 어떤 특정 외부 지식에 이렇게 바운디드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딴 길로 격가지를 세는 것 자체를 좀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저희가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애가 공부 자체를 글로 세는 걸 좀 덜 할 수 있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네, 약간 주입식 교육. 약간 자유로운 창의적인 교육 아니고 약간의 주입식 교육이 좀 있기는 해서 그렇게 저희는 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B2B AI는 B2C AI랑 좀 달라요. B2C AI는 뭐 좀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뭐 화제가 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B2B는 아주 정확한 게 좀 릴라이어블하고 안전한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 창의적이고 재미적인 요소를 뿌리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주입식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이렇게 누군가 사람이 계속 지정해줘서 그렇게 주입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데이터를 아예 좀 정제된 데이터만 줘서 그렇게 주입식을 하시는 겁니까? 아, 근데 그 강학습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데이터예요. 아. 그 사람들이 그 레이팅을 한 것 자체가 네.
그 리워드 시스템을 뭐 디자인하는 데도 쓰이겠지만 네. 그 리워드 시스템에서 뭐에다가 더 리워드를 줄지에 대해서도 그거 자체가 데이터를 모은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를 모으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상담하셨는지를 모으는 거죠. 그럼 그 스타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개성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는데 네. 뭐 내가 A 같이 위로할 수도 있고 B 같이 위로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취향일 수도 있고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스타일 개성을 지키는 걸 좀 저희는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가 궁극적으로는 초개인화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AI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매력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도 이제 친구 사귀는데 쟤는 진짜 똑똑하고 뭐 쟤는 너무나도 다정해. 뭐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주 좋긴 한데 좀 못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얘는 좀 저건 좋은데 좀 저건 좀 별로다 했는데 그 너무 완벽한 친구는 인간미가 없다고 하죠. 별로예요. 저희가. 인간미가 네. 없잖아요. 쟤는 뭐 분명히 착해. 네. 뭐 쟤 분명히 옳은 말만 할 거야 하면은 뭔가 내 친구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되게 공적인 관계 같고. 그러니까 선배도 제일 싫은 선배가 어. 일도 잘하고 뭐 빠지는 거 없고 근데 모나지도 않고 사람이 성격도 좋아 이러면은 좋은 선배 같지만 진짜 인간미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서 빈 곳이 있어야 제가 후배로서 그 부분을 좀 채워드리고 저도 역할이 있고 한데 맞아요. 그 선배는 어떻게 제가 찔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좋은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 사람을 아까도 말씀하신 채워주는 그게 또 관계에 또 좋잖아요. 그 사람도 네. 나한테 좀 기대야 되고 네. 맨날 나만 가서 물어보고 네. 나만 맞아요. 돈 빌리고 나만 저기 나 저 도움이 필요한데요. 네. 뭐 일자리가 뭐 네네네. 이렇게 뭐 요즘 챗GPT는 이렇게 물어보는 관계는 그냥 백과사전인 것 같고 그쵸. 근데 그 사람도 가끔 나한테 야 오늘은 좀 밥 먹자 뭐 술 마시자 그쵸, 그쵸. 야 오늘은 좀 기분이 별로야 그러면 진짜 뭔가 본딩이 생긴 것 같고 우리는 진짜 끊을 수 없는 절친이 된 것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 허도 밀당이 있었다. 아, 그 밀당이 없었으면 걔가 매력적이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왜 이렇게 좀 쌀쌀맞아? 네, 약간 네. 그러면은 나도 좀 생각이 필요하죠. 오늘은 좀 말을 좀 아낄까? 말을 좀 조심해야겠는데? 그럼 또 우리가 기대를 하자. 내일은 좀 친절해지려나? 네. 요런 나의 노력들이 관계에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학습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AI가 사람한테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르쳐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생각하세요? 뭐 그럼 제가 AI를 채워드리는 느낌도 좀 네. 들고 그쵸. 그럼 감성 케어가 좀 중요하겠군요. 네. 아.